인력 부분도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에 대한 해소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이에 맞추어서 교사의 돌봄 업무부터 작년에 빼기 시작했고, 올해 9월 1일부터는 교사의 방과 후 업무까지 이제 늘봄 실무사에게 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이제 교사에게서 업무가 배제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지원 인력들이 많이 보강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늘봄지원실을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이 저희가 3월 1일자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늘봄실무사는 올 7월 1일자로 300명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전임 또는 겸임으로 순회 근무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는 722명이 현재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늘봄 프로그램 강사까지, 그 다음에 필요한 학교들은 자원봉사 인력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부분도 이제 늘봄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용어가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늘봄지원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늘봄지원센터,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 정책과로 조직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연차별로 집중 지원 학생이 확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후년인 26년도에는 이제 완성기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늘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년은 현재 상태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희망자로 이렇게 안내되었습니다. 네, 이 화면이 바로 내년에부터 운영이 될 늘봄학교 운영 개요인데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침 늘봄이 문예체 건강과에서 아신다라고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수요조사부터 아침 늘봄을 희망을 한다면 아침 늘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늘봄 지원 실장 이하 이제 늘봄 실무사나 전담 인력들이 구축이 되면 그분들이 아침 늘봄부터 이렇게 오후 늘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규 수업 후에는 이제 오후 늘봄이 이루어지는데요. 6시까지는 학교에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에서 저녁 늘봄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제 오후 늘봄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린 늘봄 과정의 세 유형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1시에 수업이 끝난다고 하면 2시간은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끝나면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받는 친구도 있었고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선택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6시까지, 최대 6시까지이고요. 학교마다 수요자가 없으면 4시 반, 5시 반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한은 6시까지 이제 최대 운영을 하겠고요. 6시 이후에는 저희가 학교 밖 늘봄 그리고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늘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이고요. 학교 적응, 놀이, 체험, 학습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형 프로그램의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이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그리고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서 방과 후에 유상과 무상으로 편성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우선이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3학년부터 6학년이 참여 가능한 학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틈새 시간에 취미나 놀이를 제공하는 무상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저녁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이제 돌봄 교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1, 2, 3번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기준을 법정 수급 가정,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다문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입금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대기 수요가 없어야겠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학생, 가장 오랫동안 이 돌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1순위를 실제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 두 번째로 저학년 순서대로, 세 번째로 기존 기준에 따르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하되 만약에 이 기준에 의해서도 돌봄형의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연계형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연계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늘봄 교실이라고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전용과 겸용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늘봄 지원실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무실과 행정실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별도 조직으로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늘봄 지원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여건이 되어서 공간이 있다면 유형의 공간으로 늘봄 지원실이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현재 근무하는 상태에서 인력으로 구성이 되는 무형의 늘봄 지원실이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늘봄 지원실을 업무를 총괄하는 분은 늘봄 지원실장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3월 1일자에 100명이 배치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학교 근무를 저희는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 학교의 업무를 총괄을 하고 구성원인 늘봄 실무사, 돌봄 전담사,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역할을 부여하거나 어떤 관리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계획 수립부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민원 업무 처리 등의 전반적인 늘봄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역할인데요.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개략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늘봄 지원 실장은 업무 총괄이다. 인력,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 민원 관리나 갈등을 조절할 거다. 구성원 간의 역할 조정 등을 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늘봄 지원 실장이 그냥 늘봄 업무만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 돌아가는 업무들의 그런 상황도 같이 파악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역할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4차 회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학교에 가서 할지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에 기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어떻게 운영을 했고 내년에 전북형 늘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4년도에 늘봄학교는 1학기에 143개 학교에서 시작을 했고요. 2학기에 전체 413개교로 확대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1학기에 운영했던 학교의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학부모님들의 91%, 학생들의 90%가 만족 이상을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늘봄학교의 수용률은 희망하는 학생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인데 1학년 학생의 1학기 때는 92%가 2학기 때는 93.7%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늘봄에 대한 희망을 하시고 또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올해 운영했던 학교 중에 한 학교의 시간표인데요.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는 아침 늘봄부터 저녁 늘봄까지 운영했던 학교입니다. 아침은 운동 프로그램인 아신나 프로그램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오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정서 프로그램 그리고 뭐 안전교육 등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학교입니다. 저녁 늘봄은 학생은 뭐 적었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AI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표는 전주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점 늘봄센터입니다.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제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공간도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늘봄이 학교에서 끝나면 저녁 늘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운영하고 특히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이곳에서 남아서 돌봄하고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까지 이 거점 늘봄센터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크게 이제 4개 학교 30명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 늘봄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도교육청하고 전라도청하고 그다음에 지사랑 협력단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 지금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따가 제 설명이 끝나면 대학교 교수님께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사례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농촌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전주와 익산에서 현재 도시치유 농업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희망을 하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네. 2025년의 전북형 늘봄학교는 학교와 그리고 학교가 모두가 따뜻한 늘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도가 학교 안에서 8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많은 불만들도 있었고 특히 저녁 8시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6시까지만 최대 학교에서 하고 그 이후의 수요는 아까 거점 늘봄센터처럼 한 곳에서 희망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네 가지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과 똑같다. 뭔가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과대감일학교의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대체적으로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전주, 분산, 익산의 큰 대규모 학교는 정말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 밖도 다녀보고 해서 학교 안에서 겸용을 좀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이것도 해소가 안 되면 학교 밖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의 전담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교사들의 업무, 더 나아가서 교감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형 늘봄학교의 특징은 크게 학교 안, 학교 밖, 그리고 거점 늘봄센터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그런 맞춤형과 선택형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작은 도서관이나 그 복지관, 협동조합, 청소년 센터와 같은 내년에는 217개의 학교 밖 늘봄 기관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올해 35개 기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점 늘봄센터는 현재는 전주 위탁형 하나, 그 다음에 군산에 지자체와 협력형 하나, 그리고 고창에 지금 고창 초등학교에 거점 늘봄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주에 위탁 하나를 더해서 2개, 그리고 군산에 하나, 그 다음에 고창에 하나의 거점 늘봄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희망을 한다면 저녁 8시까지 이곳에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역 대학이라든가 지역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범부처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12월 중에 이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안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가능성의 여부를 말씀을 드리면 그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표를 학교에서 업체 위탁을 하든지 이제 개인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은 다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큰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환경 개선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바닥 난방부터 친환경 교실로 구축을 해드렸고 선생님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교사 연구실을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들은 교사 연구실의 리모델링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늘봄 지원실 구축이 필요한 학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교사 연구실이 겸용을 지원을 해주면서 교사 연구실이 필요하다 하는 학교들에게는 함께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학교 밖 늘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역별로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이 아까 맞춤형 시간이거든요. 1시부터 3시까지의 수요가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그 교실을 겸용을 해주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교사 연구실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함께 지원을 하고 3시 이후에 이제 공간이 좀 해소가 되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늘봄을 저희가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늘봄 기관은 217개로 많이 늘리겠다. 거점 늘봄 센터도 4개 기관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 각 지역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협력해서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 늘봄 협의체인데, 늘봄 협의체에 우리 늘봄 지원 실장님들도 함께 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분들도 같이 의견을 내어서 단위 학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늘봄 지원 실장님이 그 단위 역할을 해서 단위 학교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봄 지원실 구축 관련입니다. 늘봄 지원 실장이 내년 이제 3월 1일자에 100명이 선발 배치가 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에게 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늘봄 지원실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더불어서 단위 학교에도 도움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이 학교에 2년 후에 재전직 할 때는 더 학교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선발이 되면 11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초에 이분들의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역할 강화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전 질의와 또 현장 질의를 함께 이어서 혹시 제가 드릴 답변이 있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